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일 시행된 제11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회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문제 1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고르는 문제였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만 골라서 더하는 문제 난이도 중이 됩니다. 문제 2번 회계 순환과정 매우 자주 출제되는 빈출 유형이죠. 난이도 중. 손익 T 계정 많이 어려워하시는 문제 유형이에요. 난이도 상. 이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문제 4번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 KLF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검색 통해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죠. 난이도 하. 문제 5번 결산 시 차기 2월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다? 그렇죠.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을 의미하겠죠. 문제 6번 일단 5번은 난이도 하. 문제 6번 유형자산 취득원가인 것은 아닌 것은 취득원가 고르는 문제 난이도 하. 문제 7번도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검색 통해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난이도 하. 문제 8번은 계정의 잔액 표시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어디 있다? T계정 차변에 있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T계정 잔액 어디 있다? 그렇죠. 대변에 있습니다. 난이도 중. 문제 9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뭐가 있을까? 개별법, 선입, 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 선출법 관련된 문제 난이도 중. 계약거래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아둔 계약금이 선수금이고요. 반대로 구매자 입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뭐다? 그렇죠. 선급금이 됩니다. 관련된 계정 과목 쉬운 문제였죠. 난이도 하. 11번 빈출 문제예요. 재무제표 종류 난이도 하. 12번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 뭐가 있을까? 토지, 건설 중인 자산이 있죠. 쉬운 문제 난이도 하. 13번 상품의 단기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운임 등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의 차감 계정 세 가지 빼면 됩니다. 매입의 차감 계정 뭐가 있다? 매입 판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있습니다. 14번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의 관계죠. 기말 자본 난이도 중. 15번 수익과 비용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파악하는 문제였죠.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결산 시 재무상태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될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 현금. 현금은 다시 두 가지죠. 통화는 지폐와 동전. 두 번째 통화 대용 증권. 통화처럼 쉽게 교환되어지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우편한 증서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사용 제한이 없는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여기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세 번째는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외부 공시할 때 통합 계정 과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첫 번째 점, 서울은행에서 발행한 자기합수표. 이건 뭐다? 그렇죠. 자기합수표는 통화 대용 증권이 됩니다. 동그라미. 당좌 개설 보증금은 여기는 투자 자산의
해당하는 거죠. 내부 관리용 계정 과목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고요. 현금 및 현금 손사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현금 손자산이죠. 동그라미. 따라서 3만 원 더하기 7만 원, 답은 10만 원, 3번이 됩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양괄호가 양괄호나 양괄호다에 들어갈 순환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 분계를 합니다. 차변, 대변 나누어서 분계하는 거죠. 그 다음 총 계정 원장에 전개하고요. 여기까지는 기중 회계 처리. 기말 결산. 첫 번째는 수정전 시산표 작성. 나는 뭐다? 그렇죠. 결산 정리분계 또는 기말 수정분계. 같은 말이죠. 결산 정리분계. 기말 수정분계. 분계 있으니까 전개하고 전개 쓰면 시산표 작성이 되어집니다. 관련된 시산표보다 수정 시산표. 그리고 다는 마감이에요. 각종 정보를 마감해서 그 다음 결산 보고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양괄호 가는 분계고 양괄호 나는 결산 정리 분계, 양괄호 다는 각종 정보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기업인 서울상점의 손익 계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2월 31일 손익 계정 통해서 수익과 비용이 다 0이 됩니다. 0이 되면서 손익은 단기 순이익이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죠. 관련된 분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먼저 대변의 손익, 차변의 상품 매출, 수익이 소멸됩니다. 26만 원. 이자 수익, 수익이 소멸, 차변 여기가 만원, 대변의 손익이 27만 원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수익의 마감이에요. 수익의 마감. 수익과 비용은 정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게 아니죠. 일정 기간 동안 생겼다가 사라지는 임시 계정이니까 기말에 기중 수익을 다 없애야 돼요. 수익을 없앴죠. 없애면서 대변에 수익을 없애기 위한 총속이 뭐다? 일회용 청소기 마감할 때 사용되는 청소기가 손익이 됩니다. 손익 27만 원. 두 번째는 비용의 마감. 기중에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에 있던 비용을 다 없애는 거예요. 대변에 상품 매출 원가 12만 원, 대변에 급여 4만 원, 대변에 보험료가 3만 원. 이렇게 비용이 다 사라지는 거죠. 비용의 합계 금액은 얼마예요? 19만 원. 비용을 없애면서 왼쪽에 손익 이렇게 적는 겁니다. 19만 원. 세 번째, 손익의 마감. 대변의 손익이 27만 원, 차변의 손익이 19만 원. 그러면 대변의 손익이 얼마 있다? 8만 원. 대변의 손익을 없애는 거예요. 왼쪽에 손익 8만 원. 이렇게 없애면서 이게 뭐다? 수익이 27만 원, 비용이 19만 원.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8만 원이에요. 이 단기 순이익은 기말의 자본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자본금 8만 원. 기말 자본금은 기초자본금 더하기 단기 순이익에 의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마감 분계를 손익계정 T, 손익 T 계정에 전개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 1번을 보시면 단기분 보험료 얼마다? 그렇죠. 3만 원이 맞습니다. 기중에 보험료가 3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기말에 없애는 거죠.
2번 단기분 이자 수익은 얼마? 만원 맞죠? 3번 단기의 매출 총이익은 14만 원이다. 단기 매출액이 26만 원. 단기 매출 원가가 12만 원. 26만 원에서 12만 원 빼니까 단기 매출 총이익은 14만 원 계산되는 게 맞겠죠? 네 번째, 단기 기말 자본금은 8만 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이 8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틀렸어요. 단기 기말 자본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해당 손익계정 통해서 기말 자본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초 자본금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말 자본금 아는 게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8만 원이 됩니다. 내용이 아닌 것은 옳은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둘 다 뭐다? 그렇죠. 유동부채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 당좌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상품매출은 수익이죠. 3번 감가상각누계액은 유형자산, 자산의 마이너스 차감적 평가 계정이고요. 차감적 평가 계정.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채권, 외상매출금 등 채권 자산의 마이너스 평가 계정이 되겠죠. 대손상각비는 비용이 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번이 됩니다.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결산 시 차기월로 계정을 마감하는 계정 과목은 뭐다? 그렇죠.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기말에 차기로 이월되지 않고 다 사라지는 계정 과목보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의미하겠죠. 이자 수익은 수익, 임차료, 비용, 통신비 비용, 미수금은 자산이 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은 취득원가는 매입 금액 더하기 취득할 때 취득 시 반드시 추가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시면 취득 원가가 됩니다. 1번 설치비, 2번 취득세, 3번 취득 시 발생한 운송비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이죠.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네 번째, 보유 중에 발생한 수선 유지비는 단기 비용이에요. 보유 중에 발생한 비용은 일반적인 경우 수익적 지출 단기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취득할 때 쓴 돈 아니죠. 취득 원가는 취득하면서 쓴 돈을 의미하는데 4번은 보유 중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 4번이 됩니다.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이죠. 유형자산, 처분손실, 영업외 비용, 복리후생비,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소모품비도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라. 답이 4번이 됩니다. 7번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메뉴에서 왼쪽에
계정체계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 선택하며 오른쪽에 관련된 계정 과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정 잔액 표시가 올바른 것은 선수금은 부채고요. 부채 잔액은 어디에? 그렇죠. 대변에 표시하는 겁니다. 선급금 먼저 지급한 계약금 자산 계정 잔액은 차변에 표시가 되겠죠. 미수금 받지 않은 금액 받을 돈 자산 계정 과목은 어디에? 그렇죠. 차변에 표시합니다. 미지급금 지급하지 않은 돈 줄 돈 부채는 잔액 표시 어디? 그렇죠. 대변이 됩니다. 그러면 선수금은 차변에 있기 때문에 틀렸죠. 선급금 맞았고요. 미수금 대변에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미지급금 부채 차변에 있기 때문에 틀렸죠. 옳은 건 2번이 됩니다.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사항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개별법,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평균법, 후입, 선출법 등이 있습니다. 비교하실 게 뭐가 있냐면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죠. 수량 결정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 혼합법이 있습니다. 또 비교하실 게 뭐가 있냐면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는 정해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죠. 첫 번째 개별법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됩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 더해서 뭘 한다? 더해서 여기를 그렇죠. 가중평균법이라고 합니다. 가중평균법. 여기가 3번이고 연수학계법은 뭐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이죠. 연수학계법.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4번이 됩니다. 연수학계법보다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 받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현금 10만 원 받았어요. 왜? 상품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아둔 계약금이죠. 먼저선 받아둔 계약금. 선수금,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이에요. 판매 전에 판매자인 내가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된다. 그러면 다시 줄 수 있는 금액이죠. 먼저 받은 계약금은 판매하기 전에 줄 수 있는 금액이니까 부채 증가 대변에 선수금이 되어집니다. 비교. 구매자가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계약금 10만 원. 현금 지급했다라고 해볼게요. 현금 지급. 현금이 지급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이 10만 원이 됩니다. 왜 지급되었을까?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 먼저 선, 지급할 때 급자, 돈 금자,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10만 원. 구매자가 매입하기 전에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뭐라 한다?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죠. 구매 전에 상대방인 판매자가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가 된 경우, 그러면 구매자는 계약금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매입하기 전 계약 등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다시 돌려받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자산 증가가 됩니다. 10번의 답은 선수금 1번이 되겠죠. 3번 상품 매출, 상품을 팔아서 번 돈, 수익이에요. 수익은 언제 인식한다? 그렇죠. 인도 시점에 수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상품을 판 게, 인도한 게 100만 원 이랄게요. 1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여기가 100만 원이 됩니다. 계약금을 뺀 나머지 현금으로 받다. 현금 받은 건 90이고요. 90만 원. 나머지 10만 원. 10만 원은 먼저 받아둔 계약금이었습니다. 이거죠, 이거. 먼저 받아둔 계약금이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줄 돈이에요. 계약이 이행되었죠.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줄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채 감소, 차변에 선수금 10만 원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10번의 답 1번이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문제. 다음은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보기 중 양괄호 가와 양괄호 나에서 각각 설명하는 재무제표 종류로 모두 옳은 것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재무제표의 종류. 첫 번째,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가 뭐다? 재무상태표. 두 번째,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는 그렇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현금 흐름 관련된 표는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자본의 변동에 관한 표는 뭐다? 그렇죠. 자본 변동표. 마지막이 주석이죠. 주석. 양괄호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뭐다? 재무상태표가 됩니다. 양괄호나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뭐다? 손익계산서. 1번과 2번이 주요 재무제표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반대로 감가상각해야 하는 유형자산이 뭐가 있을까? 여기는 가치가 감소해야 돼요. 가치가 감소할 것. and 또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될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뭐가 있을까? 건물, 기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비교,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유형자산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 감소하지 않을 것. 가치 감소, X. 뭐가 있죠? 토지, 땅, 건설 중인 자산.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거.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일지라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하는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하는 거고, 또 폐기 예정이다. 폐기 예정인 유형자산 사용하지 않죠. 따라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에요. 1번 기장치, 2번 차량 운반구, 4번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단기 순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여기도 관련된 계산식을 볼게요. 상품 순 매입액, 상품의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총 매입금액에서 매입 부대 비용, 취득할 때 추가 지급된 금액을 더하시고요. 매입에 차감 규정 3가지 빼시면 됩니다. 매입했는데 다시 돌려보내는 거, 반품 매입 환출, 매입한 상품의 하자로 값을 깎은 거 매입 애누리, 외상 매입금 등 채무를 조기 결제함에 따라서 줄 돈을 깎은 거, 이게 뭐다? 매입 할인이 되는 거죠. 단기에 상품을 5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여기가 총 매입액이 됩니다. 이거 없고요. 매입 할인 8,000원. 이거 없죠.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이거 없고, 여기가 8,000원이에요. 8,000원. 간단한 문제죠. 5만 원에서 8,000원 빼니까 답은 42,000원. 즉 상품 순 매입액은 상품을 매입하면서 순수하게 실제 쓴 돈을 의미하는 거죠. 답은 1번.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이용하여 기말 자본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관계, 빈출 유형입니다. 관련된 관계식 적어볼게요.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관계식.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 순이익이다. 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단기 순 손실이다. 그때는 빼시면 돼. 단기 순 이익은 더하는 거고 단기 순 손실은 빼는 거예요. 플러스 추가 출자에, 추가 출자했다. 기말 자본 증가하죠. 마이너스 인출금, 사장님이 사업 자금을 빼갔다. 인출한 돈만큼 기말 자본은 줄어듭니다. 빈칸 채우기. 기초 자본은 30만 원. 여기가 30만 원. 단기 순이익이 16만 원. 문제 단서에서 추가 출제가 없고요. 인출액 없죠. 여기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심플한 문제죠. 기말 자본 얼마다? 기초 자본 30만 원 더하기 단기 순이익 16만 원. 계산 결과 46만 원이 됩니다. 답은 4번. 15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일단 손익계산서 구조를 볼게요. 손익계산서 구조. 1번 타자가 뭐다? 그렇죠. 매출액. 2번 타자가 매출 원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후의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여기에서 판매 비용과 관리비, 판관비 빼면 그 밑에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 되겠죠. 영업이익. 그 밑에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번 돈, 영업외 수익,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등이 있겠죠.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면서 쓴 돈,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더하고 여기를 빼면 소득세 비용, 개인 기업은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그 밑에 소득세 비용 빼면 소득세 비용을 빼면 그렇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수익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 그렇죠. 영업수익,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이렇게 수익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비용은 몇 가지? 비용은 매출원가, 매출액을 얻기 위해서 쓴 돈, 만약에 상품을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다, 200원이 매출액, 100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판관비, 판매 및 판매 활동 및 관리 활동하면서 쓴 돈이고 영업 활동과 관련 없으면서 쓴 돈, 영업의 비용. 개인 기업,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소득세 비용. 이렇게 비용은 몇 가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1번 급여는 영업 비용에 해당한다. 또 매출원가, 매출원가 판관비 두 개를 더해서 뭐라 한다? 여기와 여기 더해서 영업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 두 가지 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영업 이익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급여는 판관비는 영업 비용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는 영업 외 비용이 아니고요. 소득세는 별도의 소득세 비용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됩니다. 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뭐다? 판관비는 영업 비용이고요. 이자 수익은 대표적인 영업 외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은 옳은 설명,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11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